동기 중에 유일하게 네. 한 명 받는 거예요. S고과는. 네. 그래서 이렇게 S가 찍혔고 네. 이거 누가 얘기 아무도 못했을 건데 네.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할 때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MBC 아나운서 및 총괄 프로듀서 CP 거기다 유튜브 또 돈이 든 성배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공동 저서인 클릭이라는 책까지 쓰신 또 작가님이시죠. 이성배 아나운서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배입니다. 우리 부익남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MBC 아나운서 이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또 저희 또 조촐한 채널에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100만 대군을 끌고 다니시는 네. 이 거대 채널에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네. 저 정말 이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MBC 아나운서이신데 네. 또 그 얼마 전에 또 이런 책도 쓰셨어요. 이 클릭 이건데 경제책 아닙니까? 잘 안 어울리죠. 예능 출신이라고 해놓고 네. 지금 또 경제책 얘기를 좀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영국 유학을 다녀와서 공부를 조금 더 어디에 더 집중해 볼 분야가 어디 있을까? 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던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를 제대로 한번 구축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네. 오디오형 SNS가 지난 2021년 초에 네. 붐이 확 일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연찮게 그 클럽하우스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데일리 방송으로 그걸 끌어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으로 묶어서 그분들과 함께 한 2년여 가까이를 매일같이 방송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콘텐츠들이 쌓이잖아요. 네. 이게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네. 이거를 한번 모아봐서 또 한번 써봐야겠다. 네. 그래서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한 책이 바로 이렇게 출간이 된 거죠. 클릭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돈이 든 성배라고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유튜브 채널은 네. 뭐 대단한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역시 클럽하우스 만들었던 것처럼 네. 돈이 든 성배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경제 관련된 걸 하시면서 투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내용들을 네. 함께 해주시는 이 많은 패널 선배님들과 함께 꾸려가다 보니까 역시 그렇게 너무 휘발성으로 날리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시작된 게 유튜브 채널까지 조금 연계가 됐다.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네네. 아니 근데 그 왜 경제 방송, 경제 쪽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저는 원래 신문 방송학, 미디어 전공이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기업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아나운서 되기 전에는 이 다수의 이제 회사들을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또 미디어 네. 이런 쪽을 하다가 대학원에서 이 저널리즘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다 정치학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제와 법 두 가지 영역이 남는 거예요. 근데 법은 제가 감히 이렇게 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경제는 제가 한번 공부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또 아나운서 초창기에 이제 경제 매거진이라는 네. 프로그램의 네네. MC를 제가 좀 오래 했었고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워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경제라는 카테고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된 거예요. 경제를 몰랐으면 네. 내가 공부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네.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을 네. 이번 2년 동안 경제를 좀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죠. 아니 근데 사실 뭐 경제라는 거는 뭐 꼭 뭐 전공을 떠나서 그렇죠.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알아서 나쁘지 않죠. 사실은 꼭 필수한 어떤 지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공부는 하고 싶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접근하기가.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보도 전달해 주고 그러면서 또 나도 배우고 약간 그런 게 저도 좋더라고요. 제가 클럽하우스로 경제 커뮤니티 방송을 이끌어 갔을 때 좋아해 주셨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좀 어려워요. 이 어려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제 탓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요 클릭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투자 이야기. 네. 이게 이제 좀 그 소제목인데 요 책 내용 중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책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조금 시청자들이나 또는 독자들에게 지루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는지를 그래도 조금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좀 아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맞게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단순하게 주식 투자 입문서 이런 거 아니고요. 경제라고 하는 거시적인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이 책을 읽다 보면 쭉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뭐 마인드 세팅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어있나요? 그렇죠. 역시 뭐 소개를 하나 좀 해주세요. 부익남은 이 포인트 짚는 게 다르네요. 예. 이 투자를 임하는 분들이 이 경제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차트 막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항상 얘기하죠.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종목 분석하고 투자하세요. 얘기들은 하지만 그 분석할 줄 알아야지. 맞아요. 그냥 방송만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하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 그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61선, 22평선 이런 이 차트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전 단계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서 종목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경제 뉴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특히 주식은 더 그럼 어려운 단어들도 S&P 많고. 500 지수가 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방송 톤. 이거 이해를 못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적어도 뉴스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 뒷단의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떠오르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개념. 완전 초짜 때.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무슨 말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려갔다는 거야, 맞습니다. 올라갔다는 거지. 뭐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요 얘기 하나 해보죠. 오늘 아침에 저희 백정선 대표님, 저희 크라이 오늘 아침에 패널 맡아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라고 작년 연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측했는데 지금 한국 국내 시장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다들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킹달러의 종말. 그죠? 맞아요. 역시 이제 환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끄집어낸 이야기입니다만 달러 강세가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토대로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시 미국 시장보다는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을 다시 눈여겨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올 초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중에 포인트가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올라가요. 하이닉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로 우상향을 그렸다. 잘 어떻습니까? 환율 하나에 이런 뒷단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 값이 싸지는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달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우리가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환율 이득까지 보고 그러니까 더 들어온다. 역시 부익남. 저희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나만 설명하고 둘은 설명 못하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래서 부익남. 왜 부익남 하는지 알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근데 오전에도 크라에 오늘 아침 촬영하고 오셨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농담 삼아 내가 이걸 왜 너랑 계속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23년 경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23년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다수의 언론 전문가들은 이제 2023년 상저하고 얘기하셨었고 또 저희가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크라이 오늘 아침 전문가들은
물론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 기조를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올 초에 들어갈 만한 타이밍은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준비라고 하는 건 현금 확보를 미리 해두셨던 분들이라면 네. 작년 연말부터 지금쯤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물론 저희가 주식 리딩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이게 네.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근데 큰 틀에선 두 가지로 좀 나뉘었습니다. 네. 백정선 대표님은 채권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네. 신혁승 대표님은 채권은 투자가 아니다. 라고 딱 자르셨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 저같이 진행하는 사람은 중간에서 네. 양쪽을 들으면서 시장을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저희 크라이 오늘 아침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네. 경제적 지식 수준을 좀 높여주는 방송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예 주식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부동산은 뭐 하락세가 있지만 하락세가 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달리 좀 주식은 좀 완연하게 좀 반등을 보여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이제 크라이 오늘 아침에 출연하시는 패널 선생님들이 네. 항상 강조하시는 게 아무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은 네.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시장을 보는 눈은 반드시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제 킹달러의 약화 현상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또 한 가지로 올 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국내 반도체가 사실 지난해 연말에 삼성전자 많이 가라앉아서 다들 우울했잖아요. 실적 나오고 뭐 네. 깜짝 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 비주가 다시 쭉 올라갈 수 있는 이 지지대가 나온 건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의 이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있다라고 네. 하는 포인트. 네. 결국은 미국 주식 시장과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의 커플링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건데 네. 최근 들어서 간혹가다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건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첫째는 미국과의 커플링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먼저 보고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는 습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네. 이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본인이 전반적인 거시적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학습해준 내용입니다. 지금 MBC 이성배 아나운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된 게 또 삼성 출신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기? 제 49기. 기부기. 네, 47기. 고가도 엄청 잘 받으셔가지고 연봉 차이도 많이 났다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뭐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아니 실력이 있으신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동기 중에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삼성전자 한국총괄 당시는 이제 국내 영업사업부라는 표현을 썼었던 네. 한국총괄에 37명을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거기에 제가 이제 M 직군 마케팅 직군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네. 입사를 해서 1년 동안 저는 무슨 연수를 그렇게 오래 받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입사를 하면 그룹 연수, 네. 삼성전자라고 하는 각 회사별 연수,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국 총괄 연수, 그리고 실제 실습 해갖고 1년을 꽉 채워서 연수, 교육 그리고 경험을 쌓게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룹 연수 때의 핵심은 리더십 평가가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데에 갔었을 때는 트렌드에 대한 이 파악과 평가가 가장 우선시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1등했던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었던 건 제가 당시에 와이브로라고 하는 사업과 SK텔레콤의 HSDPA 이 통신 기술의 대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이나 또는 앞단에 있는 경쟁 차별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결국에 회사가 뭐 고민하고 있거나 좀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캐치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쉽지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입사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S 받을 수 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중에서 그래도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영업 실적이죠. 실적이 또 좋았군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평가 때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유통 지점에서 꼴찌 대리점을 맡아서 1등을 만들었어요. 야, 예, 그러면 그래서-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예.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처음 맡았던 업무는 네. 프린터 영업이었어요. 프린터. 프린터 영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B2C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도 있지만 네. B2B 영업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는 거래선 회사한테 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점들 또 대리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들의 손익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의 실적도 올라가고 대리점들의 실적이 저의 실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통 간의 이 흐름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좀 집중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네. 제가 용산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아주 면밀하게 했습니다. 용산. 예, 당시에는 오픈마켓 시장이 막 등장하기 직전이었고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낙가마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래서 중간 판매자들 네. 이분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친하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사 제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희 S사 제품을 선택을 해주겠죠. 네. 그들은 우리의 대리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이 B2C의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는 네. 우리 걸 팔아도 되고 다른 타사 제품을 팔아도 돼요. 그렇죠. 마진율이 어디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네. 그걸 숫자로 다 우리가 챙겨줄 수 없다면 즉 장려금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으로 다 메워줄 수 없다면 네. 결국 네트워크이고 아. 그들과의 인간관계인 거예요. 네. 그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네. 이들이 우리 대리점의 제품들을 많이 팔아줬고 음. 그것은 우리 대리점의 성과로 올라갔으며 저의 성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상생할 수 있는 예. 방법을 찾았다. 예, 결국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걸로 입으로 이걸로. 요것도 있어요. 요거랑 요걸로 다 됐군요. 저희가 뭐 네. 우리 정 네.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뭐 멀끔하게 생겼다고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아, 대리점에 가서 유통영업 네. 판매하는 것도 직접 해보고 네. 이 전체 4번의 평가 다 1등을 했죠. 아, 예, 그래서 연말에 제 고과에 S라는 S가. 이게 찍혔죠. 그래서 동기 중에 유일하게 네. 한 명 받는 거예요. 어. S 고과는. 네. 그래서 이렇게 S가 찍혔고 네. 이 S 사원이 된다라는 건 이거 누가 얘기 아마 아무도 못했을 건데 네.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할 때 네. 밴드가 올라가요. 연봉 밴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인데. 어. 2년 차로 이제 접어들어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자네 연봉 밴드가 동기들보다 하나 위로 올라갔다. 어. 하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올라가더니 대리하고 연봉 밴드가 똑같아졌었어요. 야, 2년 그래서 차에. 예. 네. 그래서 동기하고 연봉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면 사실 거의 그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도 예. 약간 임원 코스로 이제 쫙 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풍문에 따르면 네. 삼성전자 S 사원은 이제 그렇게 좋은 실적을 계속 내다 보면 트랙이 바뀐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전문가, 그다음에 혜택들을 막. 예, 주니까. 그래서 MBA 과정 그리고 주재원을 갔다 와서 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된 클래스 네. 트랙을 밟게 된다. 아니 근데 그러면 예. 이게 좋은 스타트도 끊으셨고 능력도 좀 인정받으셨는데 예. 왜 이렇게 이직을 하셔가지고 아나운서가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꿈이셔서 그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이루게 되면 네. 내가 했기 때문에 네. 꿈꿨던 걸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다는 탄력이 좋아지죠. 근데 하고 싶었던 걸 못내 아쉬워하면서 살기에는 제가 에너지가 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나운서라는 꿈을 좀 이루고 싶었고. 예. 4개 그룹에서 다 1등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20대 뭐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도 많은데 예.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게 되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 끗 차이인데 네.
자기 경쟁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네. 사람의 차이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봐도 일단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도적으로 네. 평가를 하는 상황이 되거나 네. 또는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프로젝트를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1등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들도 자기만의 경쟁력이 분명한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기본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확실히 거기서 차별화된 네. 장점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원래 같습니다. 말을 잘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이요? 웅변으로. 운전으로. 이 바닥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좀 프라이드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 하려면 대통령상 정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일부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MBC 아나운서라고도 했지만 총괄 프로듀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 경영본부 쪽에 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은 지는 한 정확하게 6년 반, 7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네. 그 마이크를 내려놓는 시간 동안에 영국 유학을 다녀왔고요. 네. 다녀와서 회사에 이제 복귀를 했을 때 회사가 저한테 조금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업부서로 가겠다. 가서 한번 제대로 회사에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네. 특임사업센터로 갑니다. 네. 네, 가서 거기서 그거 뭐 하는 데죠? MBC라고 하는 이 방송사가 네. 만들어내는 컨텐츠나 우리의 리소스들,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외부의 마케팅, 판매 또는 다양한 컨텐츠 제작 그리고 사업을 일으켜서 네.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요. 네. 거기서 제가 몇 건 터뜨렸죠. 예. 또 회사에도 기여를 해주셨군요. 맞습니다. 또. 몇 가지 프로젝트의 PM을 맡았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PM은 이제 프로덕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저. 그래서 PM 역할을 하면서 성과를 좀 연달아서 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또 있죠. 로또. 연금 복권, 로또 복권. 네. 복권 방송을 MBC가 그동안엔 SBS가 많이 그러네요. 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SBS 봤는데. MBC가 합니다. 그래요? 예, 로또 방송, 연금 복권 다 MBC가 합니다. 그거 시청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쭉쭉 올라갔죠. 무려 규모로 치면은 2+1년 해가지고 60억 규모이고요. 네. 그걸 연달아서 이번에 또 수주했어요. 또. 같은 프로젝트를 2번씩 저희에게 선택을 해주신 평가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요거와 요걸로? 그죠. 요거와 요걸로. 왜냐하면 타사 대비 네. 우리가 왜 이번에 한 번 더 해야 되는지를 어필해야 된다면 네. 지난 실적도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플래닝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했고 또 발표를 제가 직접 또 했죠. 네. 보통 이제 PM이 발표를 직접 안 하는데 네. 저는 제가 또 아나운서 경력이 있고 하니까 발표를 직접 해서 수주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참 본인의 어떤 그 장점과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이제 발전시키시면서 점점점 더 큰 것들 하시고 아까 프로듀서도 하신다고 해서 실제로 예능도 만드셨죠. 총괄 프로듀서는 이제 제가 직접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송 콘텐츠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방송국이 돈을 대서 방송국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이 나온다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원래 기본이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플랫폼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 쿠팡 뭐 등등등 네.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들과 협업 구조를 짜서 방송사가 이제 컨텐츠를 메이킹하는 스튜디오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정부 사업 이런 쪽 또는 기업에 찾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작비를 유치해 갖고 오는 거죠. 그 제작비 규모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네.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자로서 생각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D 하면 프로그램 디렉터가 있고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프로듀서 쪽의 역할로서 CP를 맡아서 네. 프로그램 디렉터들, 그러니까 연출자들을 함께 꾸려서 제가 CP로서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냈죠.
히트작 중에 하나가 이제 마녀들이라고요. 마녀들. 여자 네. 야구 예능인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운동뚱 김민경 씨, 그리고 우리 봄이, 그리고 뭐 박기량 씨, 네. 신수지 씨, 박지영 아나운서, 뭐 등등등 네.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줘서 최고의 프로젝트가 됐고 네. OTT 중에 웨이브라고 있습니다. 네. 웨이브에 업로드했었을 당시에 네. 웨이브 최초의 스포츠 예능으로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 칭찬 많이 받았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여쭤보냐면 지금 돈도 막 끌어오시고 막 네.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하시면 네. 사실 요거 회사 나가서 하면 예. 더 큰 돈 될 수 있거든요. 컨설팅 막 이런 식으로 또 잡으시면. 근데 안 나가시는 그렇죠. 예. 이유가 있나요 혹시? 프리선언 막 이게 마음에 들썩들썩하죠. 예, 뭐안 한다면 이거 꺼내가지고 안 하면 던지고. 거짓말이죠. 네. 예, 근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투자는 또 투자대로 하고 아직 비상장이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네. 동시에 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네. 노리는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저만의 경쟁력을 다양하게 쌓아놓으면 네. 조만간 저한테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건 뭐 기대이지만 네.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받겠다. 라는 나의 몸값을 내가 주도적으로 세팅할 수 네.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달걀 바구니를 여러 가지로 네. 세팅을 해놓고 있으면 나의 경쟁력이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네. 회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저런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삼국지의 그 제갈량처럼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3번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석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찾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네.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코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네. 다들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네.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고 자기만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는 있는 겁니다. 네. 항상 보면 조용하셨던 분들이 임원 난다 이런 얘기 속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소리 없이 강한 자들. 어찌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세팅하고 꾸준히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네. 그 결실을 얻어내셨던 건 아닐까. 그리고 회사에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실력자들이 더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또 쌓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아니 근데 좀 말을 이렇게 막 재밌게 하시려고 하신 거지만 사실 이게 노력 없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S 이런 거 쉽게 못 봤잖아요, 사실. 누가 보면 되게 네. 재수없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나름의 어떤 뭐 루틴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매일매일 뭔가 노력을 하시는 맞습니다.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궁금함이 드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별명이 로보트였어요. 로버트? 분단위로 쪼개 산다고 친했던 친구가 옆에 있다가는 숨 막힌다고. 사실 제가 일을 좀 많이 좋아해요. 워커홀릭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한 만큼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저 스스로 되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널리티,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결실을 이루기까지 치열해야 돼요. 굉장히 치밀하고 치열해야 한다. 네. 우리가 보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들 하는데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한다. 다 한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구체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네.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읽었던 신문을 네. 지금도 종이 신문을 매일 읽어요. 지금도. 예. 네. 올드 패션드 하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신문을 읽음으로써 활자에 대한 포인트가 저한테 인지가 되고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가는데 머릿속에서 저 인터넷으로 얻어내는 정보들, 유튜브에서 얻어낸 정보는 사실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흘러가는 정보들이거든요. 네.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네. 잘 정리해 놓은 것의 정보의 핵심은 신문입니다. 그걸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요약된 정보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정리하고 봤다라는 건 뭐라 그럴까요? 정보와 지적 수준을 쌓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됐고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든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거침없이 이야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진짜 종이 신문 저도 읽는데 예. 그 요즘엔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예 그렇죠. 핸드폰으로 요약도 해서 줘요. 해서 막 주죠. 카톡으로 막 예. 공유하잖아요. 그거를 읽는 거랑 아. 종이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르죠. 네, 그 아침에 커피랑 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안 하시는 분들은 종이 신문 한번 구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문만 보면 1등하는 거야? 아니, 요즘에 또 자전거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은품 같은 게 있는 시절도 그렇죠. 있으니까. 아니 근데 더불어서 네. 어떠한 이제 신문을 보다가 조금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했을 네. 경우에 최고의 컨텐츠를 정리된 걸 볼 수 있는 거 부익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클럽하우스의 오늘 아침 진행하시는 네, 이성배 아나운서였습니다. 맛보증이 아름다워요. 예. 뭐 그런 거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또 보세요. 맞습니다. 직장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도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다면요. 며칠 전에 제 아들한테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하고 싶은 게임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게임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들이 읽어야 될 책을 읽는 시간이 부족해져. 그게 무슨 뜻이냐? 네. 결국은 누구나 영위하고 싶은 자기만의 삶은 존재하죠. 네. 근데 그걸 남들 이상으로 다 하다 보면 네. 정작 자기만의 경쟁력을 쌓을 시간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20대, 30대 그리고 심지어 제 나이에 이르기까지도 네. 요즘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는 핵심이고 네. 그렇게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두었을 때는 어느 시점이 되면 나만의 보따리가 다양하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직장에서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도 직장도 아니고 그냥 엔잡러 삶을 살면서 그때 자기의 멋진 삶을 더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간 관리 아까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저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자기 인생 자기가 바꾸는 건데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면 예.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MBC 아나운서 총괄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돈이 든 성배, 이 독이 든 성배 또 포인트를 딱딱 짚네. 네, 따라하신 이거 우라카이 유튜버로 또 클럽하우스의 오늘 아침에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으시면서 또 책까지 공저하신 이성배 아나운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성배 아나운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더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악수로 끝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